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여러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느꼈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레알은 어떻게 맨시티를 잡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시티가 주말 리그 뉴캐슬을 크게 이기면서 되게 자신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홀란드와 마르무시를 번갈아가며 공간에 침투시키면서 재미를 좀 봤거든요. 근데 오늘 홀란드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기 어려웠고 맨시티는 뉴캐슬전과 같은 계획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펩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되죠. 첫 번째, 우리가 하던 대로 홀란드만 빼고 해보자. 두 번째, 홀란드 없으니까 하던 대로 하면 이거 역전 못한다. 평소에 쓰지 않던 수를 써보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펩은 평소에 쓰지 않던 수를 사용합니다. 바로 마르무시와 사비뉴 투톱인데요. 빌드업 할 때는 니코 곤잘레스가 일단 센터백 앞으로 내려오면서 센터백들의 공을 받아주고요. 여기서 혼자 힘들다 싶으면 실바가 그 다음으로 내려와주고, 여기서도 힘들면 긴도안이 내려와주는 식으로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바르디올과 후사노프는 터치라인 쪽으로 넓게 벌렸고요. 사비뉴는 원래 뛰던 측면 윙어가 아닌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면서 마르무시와 투톱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여기서 이 전술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는 크게 두 명, 사비뉴와 후사노프인데요. 후사노프는 애초에 경험이 많지 않기도 하고 센터백은 해왔지만 이렇게 클래식한 풀백의 움직임을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사비뉴 역시 좌우 윙어는 번갈아가면서 봤지만 맨시티에서는 이렇게 투톱처럼 플레이하는 일이 거의 없었죠. 지난 주말 뉴캐슬전에서 사비뉴가 잘했을 때는 이렇게 측면 쪽에서 공을 받아서 1대1 돌파를 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투톱으로 플레이하면서 가운데 쪽에서 공을 받을 때가 많았고 확실히 익숙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으로 갈지 바깥쪽으로 칠지 이런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민했던 윙어 자리와는 다르게 여러 방향에서 압박이 오는 가운데다 보니까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겠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톤스의 경기 초반 부상으로 인해서 아케를 이른 시간에 교체 투입하게 됩니다. 지난 1차전에서는 그릴리시, 아칸지를 예상이 없던 부상으로 잃으면서 임기응변을 해야 했고 이번 경기에서는 스톤스가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원래도 레알 마드리드를 이기는 게 어려운데 펩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입니다. 또 오늘 양 팀은 중원에서도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 추아메니, 세바요스가 볼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수비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압박 형태를 만들어서 조이는 건 역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지금 투톱 중에 한 명인 사비뉴가 가운데 쪽으로 내려와서 3명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주변에는 포든이 공을 받기 위해 서 있는데 이걸 눈치채고 추아메니가 빠르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추아메니가 그 포든이 공을 받자마자 뒤에서부터 달려오면서 커팅. 이 시퀀스는 순간적으로 4대2 상황이 되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역습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죠. 서로가 축구하면서 공 뺏고 뺏기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그 대가가 다르죠. 세계 최고의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뺏기더라도 역습에서 오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큰 팀입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요. 니코가 앞쪽에 있는 포든에게 공을 전개하려고 하자 벨링엄이 이걸 눈치채고요. 빠르게 태클로 커팅, 레알은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중원 싸움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완벽히 승리하면서 맨체스터 시티에게 경기 주도권을 거의 내주지 않았습니다. 또 공격진에서도 차이를 보여줄 수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지금 공격 장면도 수비 8명에 공격수 3명입니다. 그런데도 수비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음바페 슈팅이 나와서 코너킥이 되죠. 이런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 3명만으로도 위협적인 역습을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지금 장면도 호드리구한테 거의 4명이 집중되어 있고 호드리구가 자신에게 선수 몰아붙이고 반대쪽에 있는 음바페에게 주죠. 말 그대로 인간 전술입니다. 선수 한 명의 개인 능력으로 다른 쪽에 공간을 창출해줍니다. 이렇게 오늘 레알의 미드필더들의 컨디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중원 쪽으로 맨시티가 공을 진입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 설령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압박당해서 뺏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뺏기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라는 역습 특공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명 전부 선수들을 여러 명 끌어당길 수 있는 개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흔히 현대축구는 수적 우위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팀들은 수적 우위를 만들기 위해서 패스 수십 번 돌리고 누가 어딜 침투하고 누가 공간으로 움직이고 이런 과정이 있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 자체가 개인 능력이 파괴적이어서 선수 하나하나가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 전술이죠. 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 앞쪽의 공격수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무리한 압박을 하지 않았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강팀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때는 주로 이 수비력이 약한 음바페나 비니시우스 쪽에서 압박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풀리면서 간격이 벌어질 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무리하지 않고 수비 블럭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 수비 블럭을 맨시티가 공략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알 마드리드는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음바페의 몸에 축구의 신의 영혼이 들어갔습니다. 전반 4분 만에 음바페가 미친 득점을 하는데요. 시티의 라인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아센시오가 음바페 쪽으로 한 번에 경합하는 롱패스를 넣어주고요. 음바페, 디아스, 톤스 이렇게 3명이 한 번에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 3명 중에 음바페의 순간 속도와 스프린트는 압도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음바페가 에데르송 나온 거 보고 툭 뛰어차서 선제골을 득점합니다. 음바페의 미친 스프린트와 골 감각이 경기의 흐름을 레알 쪽으로 확 끌어당깁니다. 총합 스코어는 4대2가 되고요. 레알의 홈에서 2점 차까지 스코어가 벌어진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기세가 확 죽고 시작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세가 넘어간 상황에서 맨시티는 또 한 번 펀치를 맞게 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전방 압박이었고요. 3명이 맨디 1명을 묶지만 애매한 간격으로 인해서 쉽게 압박을 풀어나가는 맨디입니다. 맨디가 추아메니에게, 그리고 추아메니의 왕반대. 맨시티 선수들은 앞쪽에 많은 숫자를 투자하고 압박이 풀렸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서 수비 대형을 갖춰야겠죠. 그런데 복귀하면서 수비 대형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간격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후방 수비 라인과 그 앞에 3선이 간격이 엄청 벌어져 있고요. 그 사이에서 벨링엄은 공을 받게 됩니다. 그 간격을 뒤늦게라도 채워보려고 4명이 한꺼번에 벨링엄 쪽으로 좁힙니다. 하지만 애매한 타이밍의 압박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숫자만 투자하고 탈압박 당하는 역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벨링엄이 공 받은 순간에 비니시우스는 이미 출발했고 벨링엄은 압박당하기 전에 충분한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공간으로 호드리그가 들어오면서 비니시우스의 컷백을 받죠. 아까 벨링엄한테 4명이 따라가지 않고 수비 복귀를 했다면 이런 장면은 안 나왔을 텐데 애매한 압박 타이밍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호드리그가 공을 잡는 순간 레알 3, 맨시티 2로 레알의 수적 우위가 일어나고요. 이 장면은 음바페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음바페가 한 명 제치고 침착하게 추가골을 만듭니다. 이렇게 경기는 2대0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음바페의 추가골, 맨시티의 추격골이 있었지만 승부는 바뀌지 않고 3대1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컨디션이 워낙 좋고 실수를 하지 않아서 펩이 완벽한 플랜 A, 그리고 선수들의 부상 없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스톤스도 빨리 잃었죠. 홀란드도 출전시키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펩 입장에서도 더더욱 경기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맨시티는 점수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토너먼트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거의 이번 시즌 역대급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강력함을 과시했던 경기 같습니다. 과연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맨시티는 리그에 집중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